인물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입니다. 오늘은 그 SK그룹의 딥 체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의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올해 상반기에 증권가의 최고의 스타는 누가 뭐래도 SK바이오팜이었습니다.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정말 30년 넘게 투자해온 곳에 정말 열매를 맺으면서 그 바이오라는 영역에 드디어 그 SK도 큰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SK그룹은 처음에 그 직물 회사에서 그리고 화학 에너지, 그 다음에 통신, 또 반도체, 이번엔 또 바이오까지 경제의 변화 흐름 속에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최태원 회장이 이 바이오 다음에 넥스트 바이오, SK그룹의 미래는 어떤 것들로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제 옆에는 비즈니스포스트의 박혜린 기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입니다. 네, 박혜린 기자. 그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사업 부문에도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SK그룹에서 이제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분야도 이제 개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이거에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업 재편에 이제 고삐를 더 죄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최 회장은 단순히 사업을 좀 더 열심히 잘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송두리째 바꿔야 된다. 정말 딥 체인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최태원 회장은 지금 운 좋게 생존하더라도 코로나19 이후의 어떤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읽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열린 SK2000 포럼에서도 이제는 정말 이런 근본적 변화를 위한 어떤 실질적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이 뭐 남들보다 먼저 좀 고민을 하고 변화를 계속 모색해 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좀 따져보죠. SK그룹은 이제 그룹의 주력 계열사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하이닉스, SK텔레콤입니다. 각각 보면 이제 각 분야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고 굉장히 선도적인 그런 기업들이죠. 근데, 실적을 볼까요?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탄탄한데, 올해 상반기 이 세 계열사의 이제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 지주회사 SK가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뒷받침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주회사 SK는 2020년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 손실 7,309억 원을 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SK이노베이션이 정유화학 사업에서 큰 폭의 영업 손실을 낸 것이 주요 원인인데요.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SK그룹의 화학에너지 사업이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 SK이노베이션 그러면 국내에서 이제 정유시장 1위고요. 도시가스도 1위. 그리고 민자에서 하는 발전 사업. 여기는 뭐 1, 2위를 다투고 있고 뭐 이런 정도인데 여기에서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 그 구체적인 이유는 뭔가요? SK이노베이션 매출의 90%가 석유화 화학 사업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석유화학 사업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2018년 3분기까지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유지했지만 2018년 4분기 영업 적자를 냈고 2019년에는 정유화학 부분 매출이 2018년과 비교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6년 이후 3년 만에 역성장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이 좀 보이네요. 그러면 또 다른 기업을 좀 볼까요? 바로 그 SK그룹 전체 영업이익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자, 여기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너무 그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돼 있다. 이 사업 구조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매출 비중이 97%로 압도적인 회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시장은 PC와 관련된 제품 매출이 줄고 있고 이미지 센서, 반도체 설계와 같은 비메모리 부분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SK그룹은 보면 이제 사업 전체를 봤을 때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그 삼각전 영업이익, 그 에비타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게 2019년 기준으로 63%가 넘어요. 그 그룹 전체에서. 이거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이들 사업 영역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근본적인 변화, 딥 체인지를 얘기하고 정말 바꿔야 된다. 이게 좀 절실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지 통신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금 국내 무선 통신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였던 SK텔레콤도 새로운 경쟁 환경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력 회사들을 포함해서 SK그룹 전체를 살펴보면요. SK그룹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는 그룹 전체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지만 유가 하락이나 메모리 반도체의 판가 하락, 기타 사업 부분 조정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2019년에는 매출이 2018년보다 12.8% 감소했는데요. 영업이익 규모 역시 2018년과 비교해 약 18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이런 책이 있어요.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쓴 건데 이게 2008년에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40% 이상 됐던 핀란드의 유명한 IT 기업 노키아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몰락을 하게 됐는데 이 과정이 바로 경제학자가 얘기했던 슌페터의 그 이론, 여기에 이제 비교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박상인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키아의 몰락은 슌페터의 창조적 파괴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아이폰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제 터치 스크린 방식의 이런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을 뒤집는 혁신도 안 했고 또 따라잡지도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노키아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산업에서 창조적 파괴가 도전 기업들에 따라서 계속 일어나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지배적 사업자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결국은 SK그룹에도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연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딥 체인지도 이런 슌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런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키아라는 공룡처럼 SK그룹도 소멸하지 않기 위해 근본적 혁신을 반드시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K이노베이션, 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 이 주력 회사들이 과연 이런 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따라가고는 있는지 이걸 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최태원 회장은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 그리고 SK텔레콤의 자율주행, 5G, 인공지능 등의 기술력을 결집해서 결국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겨냥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등은 올해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0에도 미래를 향한 진화의 주체라는 주제로 공동 전시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이 공동 부스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관련 기술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래 사업으로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그리고 차량 경량화하는 데 필요한 또 소재, 이런 그 분야를 좀 많이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은 이제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새로운 그 모빌리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SK그룹은 이런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그룹 차원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SK이노베이션을 살펴보자면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회사 자체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대대적인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과 2020년에 전기차 배터리 미국 법인에 각각 1,025억 원, 1,517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헝가리와 폴란드 등의 2차 전지 생산 공장에도 같은 기간 모두 6,697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보면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하고 있는 그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LG화학하고 분쟁이 있어요. 아주 법정 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이게 큰 불씨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을 본다면 SK그룹에서는 그룹 경영 측면에서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미국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송을 합의로 이끌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이 이 소송을 합의로 이끌어낸다고 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아직 적자를 내고 있는 데다 LG화학 측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이 수조 원대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분쟁을 마무리해도 매우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이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됐고 또 이제 회사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여기는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죠?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보니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그룹의 웨이퍼 제조 계열사인 SK 실트론이 최근에 실리콘 카바이버 웨이퍼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것은 전력 반도체에 특화된 소재라서 SK 하이닉스나 이렇게 SK 실트론이 시너지를 내서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소재 부분에도 많은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뒤에는 반도체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SK그룹은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트라는 산업 지적 단지를 조성하는데 120조 원을 투자했고 이곳에 반도체 공장이나 소재, 장비 협력회사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 그 움직임이 저도 좀 뉴스에서 봤어요. 보면은 최태원 회장이 그 SK 하이닉스 이천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방문하면서 그때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이쪽의 기업들을 더 키워야 된다. 이제 이런 회의를 좀 했었는데 최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닌 지 한 30여 년 되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경영 상황은 좀 처음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런 딥 체인지가 그냥 단순히 구호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근본적인 생존 전략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그 최태원 회장이 이런 딥 체인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놓은 게 이제 2016년도 정도 됩니다. 사실 좀 보면은 SK그룹은 그 1953년에 선경직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화학에너지 그리고 통신, 반도체 그리고 이제는 바이오까지 이런 식으로 시대의 흐름 또 경영 환경의 변화에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포트폴리오들, 기업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추진했었거든요. 근데 같이 그 SK그룹이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뭐였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찾아냈을까요? 그 부분을 얘기하려면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은 10년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늘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지론으로 삼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나 위기에 빠졌을 때 언제든 늘 현재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현 회장의 이런 모습은 최태원 회장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2017년부터 그룹 연례 심포지움인 SK 이천 포럼을 열고 있는데요. 올해 이천 포럼에는 홍보 영상에도 직접 출연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었죠. 여기서 특히 올해는 이천 포럼과 같은 학습 기회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해야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며 딥체인지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현 선대회장이 지금 1980년에 유공 이걸 인수했어요. 지금 현재 그 SK 이노베이션이죠. 그리고 1994년에는 한국이동통신 이게 지금 SK텔레콤 이렇게 이제 인수를 했고 또 최태원 회장에 와서는 하이닉스 반도체를 이제 인수해서 SK 하이닉스가 됐죠. 이런 일들이 쭉 진행된 것들이 그 전부터 이제 10년 뒤를 내다보는 이런 경영 철학과 전략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엄밀히 얘기하면은 자, 미래를 준비합시다. 이런 생각을 합시다. 이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저절로 준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더 다른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SK그룹이 계속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미래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온 뚝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바로 그 뚝심.
그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그 SK 바이오팜의 상장, 이게 사실 잘 모르지만, 이게 선대 그 최종현 회장 때부터 쭉 투자해 온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든 안 되고 꽃이 피든 안 피든 계속해서 투자를 해온 거죠. 30년 넘게 투자를 해서 이제 빛을 보게 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종현 선대회장은 1993년 제약이라는 영어 단어의 첫 음절을 딴 P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제약 바이오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최종현 선대회장은 신약 개발 산업의 최전선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뉴저지에 연구소를 설립했고요. 국내에도 별도로 연구팀을 두면서 이제 글로벌 제약 기업을 따라잡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로 그 최종현 선대회장이 그 연구 개발에 주력하면서 이 제약 바이오를 키울 수 있는 그 기틀과 토대를 마련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최태원 회장은 또 뚝심으로 계속 투자를 해서 이제는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를 이제 독립법인으로 분리하고 또 더 많은 투자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성과까지 이뤄내는 뭐 이런 과정이 쭉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어떤 이런 뚝심은 SK 하이닉스 인수에서도 나타나는데요. SK그룹은 당시 2012년 SK텔레콤을 통해 하이닉스를 인수했습니다. 이때 업계 안팎에서는 사실 SK그룹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것을 두고 저건 모험이다 이런 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보면은 이제 SK그룹은 내수 시장의 중심으로 돼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었고 사실 반도체 그러면은 정말 문외한이었어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었으니까 뭐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주변의 그런 우려의 목소리에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있다 이러면서 웃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반도체 사업에서 이미 잠재력을 봤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지만 뚝심으로 과감한 도전을 결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는 지주회사 SK를 통해서 이제 그런 사업들에 투자를 하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 또 보면은 이제 SK는 이제 중국에도 SK 차이나라는 지주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와 같은 투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사실 중국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같은 요인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발을 빼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중국 현지에도 지주회사 SK 차이나를 세워서 인공지능, 반도체, 신소재, 물류 등의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SK 차이나의 사장이 이제 최근 중국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SK 차이나의 투자 전략은 최소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SK그룹을 보면서 이런 비판도 좀 나와요. SK그룹 너희는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뭐가 있냐? 없지 않느냐? 모두 다 인수합병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그 1992년에 그 제2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노태우 정부의 이제 마지막 해였어요. 근데 최태원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그 노소영 지금 아트센터 나비 관장인데 1988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돈지간의 특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SK그룹은 당시 비판이 거세지자 제2이동통신 사업자 사업권을 반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결국에는 통신사업으로도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최태원 회장과 그다음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지금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산 분할이 과연 어떻게 될까? 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그런 이유가 또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최태원 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SK그룹의 딥 체인지,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가 됐던 또 친환경의 새로운 에너지 사업이 됐던 이러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SK그룹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은 좀 다른 주제를 한번 이야기하죠. 바로 최태원 회장이 새로운 경영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바로 이 사회적 가치가 정말 구호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게 어떠한 성과를 내고 어떻게 SK그룹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CEO 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